왔는데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탁 죽어버려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세로 주름을 다른 말로 설명이 필요가 없어. 영화 한 편 딱 보면은 있잖아요. 이 가슴에 탁 남는 거야. 그럴 때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어떤 모습이 탁 와서 앉았어. 사람은 깨끗하고 정갈하고 성실하고 착하죠.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으면 안 되죠. 외로우면 안 되죠. 고생하면 안 되죠. 그죠? 정말 착한 사람이니까 잘 살다가 예, 복 받아서 가야 되겠죠. 근데 이 세상이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. 이제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. 그거를. 자, 스틸 라이프 영화 한 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. 어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. 선생님, 우리 딸이요. 엄마, 결혼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돼? 그 딸이 갑자기 엄마 딱 묻는 거예요. 그렇게 그 질문을 나한테 하는 겁니다. 아니, 선생님, 우리 딸이요. 결혼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떡하냐고 묻는데요. 내가 말문이 탁 막혀버렸어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, 자, 그러면 따님에게 영화 3편을 보여주십시오. 안나 까레리나를 보여주십시오. 안나 까레리나는 결혼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그런 경우를 하나 봐야 되겠죠. 따라가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소설은 복선이 깔리잖아요. 그 기차에 이제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거죠. 안나 까레리나를 보면은, 자, 안나 까레리나를 한 편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 동심초를 보는 겁니다. 동심초는 뭐냐면은요, 떠나는 겁니다. 이렇게. 근데 이제 그 총각이 혼자 된 여인을 사랑하는 건데, 근데 그때가 고은아가 나오나 옛날 영화인데요. 그 동심초의 그 가곡이잖아요. 그 노래 가사와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 그 연하의 남자가 사랑하는 걸 알고 자기도 마음은 좋아하지만 떠납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 남자가 막 그 기차로 그 뭡니까 그 역으로 막 그 찾아가는 게 이제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인가 그래요. 이제 떠나면서 이게 동심초는 떠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안나 까레리나는 결혼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따라간 케이스라면, 동심초는 그냥 속으로 사랑하면서 떠나는 케이스예요.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, 영국 영화 미래를 보여주는 밀레. 밀레는 뭐냐면은 아까 동심초는 혼자 된 여인이잖아요. 남편이 있었다가 혼자 된 여인이라면, 밀레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. 남편이 있는 여인과 부인이 있는 남자가 만나다가 서로가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서로가 연락을 안 하는 거죠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여기도 가정이 있고 여기도 가정이 있으니까 서로가 자기 자기로 돌아가는 겁니다. 밀애라는 영화는. 그러면 이제 이런 영화를 한 3편 보다 보면은, 아,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가, 물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만,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영화를 한 3편 딱 보여주면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, 아,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는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. 스스로. 그래서요, 요즘 상담심리학에서도 영화 논평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이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 고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럼 자기 고충을 얘기하면은 대체적으로 말이 있잖아요. 나가는 말이, 예, 비슷비슷합니다. 예, 그러면 안 되잖아.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. 뭐 이런 것도 열심히 즐겁게 해야 돼. 그 말이 있잖아요.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해요. 그죠?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과 이 상담사가 영화를 같이 보는 거예요. 영화를 같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8마일 같은 영화는요, 굉장히 불우한 영화거든요. 그 청소년이 영화이면서도. 그런 영화를 한 편 딱 같이 보고 난 뒤에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, 그 영화에 대해서 내용을 토론을 하는 겁니다.
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소통이 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. 치유가 되는 거예요. 참 좋은 방법이에요. 요즘은 이제 상담 심리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. 영화로.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나오고 또 공부하러 다닌다고 막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을 제대로 이렇게 못 거두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 내서 영화를 같이 봤어요.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같이 보고, 그 애들이 만화 보면 나도 그 만화 보고, 그러면 이제 그 만화, 그 내용으로 소통하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야. 그게 참 도움이 됩니다. 그게. 자, 가운데 주름이 있을 때 얼마나 고독하냐. 자,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인가 모르는 겁니다. 어느 정도로 고독하고 어느 정도로 외로운가. 그거는 이제 겪어봐야지 아는 건데, 그거를 다 겪어볼 수 없잖아요. 그럼 이제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심취되면서 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. 감정이입이 되면은 이제 좀 남다르게 느껴지겠죠. 왜냐하면 어떤 이 체험이라는 거,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. 피부로. 자, 질문하십시오. 막 유방현 교수님께서 재밌게 해. 재밌게 해. 예, 질문하세요, 선생님. 교수님. 그러면 저 지금 배우가 이렇게 주름이 있는 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관상학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고 난 걸까요? 제가 실제로 그럴까요? 제가 그거를 무척 네.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게 분장을 이렇게 했는 건지 네. 아닙니다.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네.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. 그 실화의 주인공이 이렇게 주름이 있었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이 배우를 분장을 하면서 그렇게 주름을 만들었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이게 그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할 때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. 우리가 뭐 아르헨티나의 그 무슨 영화죠? 울지 말아요. 아르헨티나요. 왜 노래 부르는? 그 페론 왕비가 있잖아. 페론 대통령의 부인이. 이 페론 대통령의 부인의 그 영화가 있어요. 눈물을 흘리지 말아. 에바 페론. 예.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에바 페론의 모양을 살리는 겁니다. 죽은 사람의 모양을 살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직접적으로 이 실화의 어떤 주제가 된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주름이 있었다.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 감독들이 그렇게 주름을 그을 이유가 없습니다. 서양 영화니까 그 동양의 관상학적인 관점으로 영화를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주인공 자체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걸 선생님은 이제 관상학 관점으로 보시니까 저렇게 세로가 외로움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게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그냥 영화를 보면 그냥 영화만 보지 얼굴이 안 보이잖아. 그죠? 그냥 영화만 봤지. 왜 그러냐면 그거는 관임법을 안 배워서 그래요. 이제 관임법을 배우잖아요. 그러면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그 사람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뭐 뉴스나 또는 뉴스에 보면은 뭐 세계 대통령이 다 나오지만 범죄자도 나오잖아요. 뭐 탈레반 테러리스트 나오면은요 다 그게 이 관임법에 다 매치가 됩니다. 다 빈라덴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. 빈라덴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. 그럼 그 상법에서 어떻게 나왔느냐? 자, 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묻는다 이러는 거예요.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이 하나 왔어. 그러면 어때요? 저 인간이 뭔 짓을 하려나? 그저 긴장이 되잖아요. 근데 턱이 없으면은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다라는 거죠. 왜냐? 걱정이 돼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만큼 잔인한 성정의 부류로 들어가는 겁니다. 턱이 뾰족하면 이렇게 빈라덴이 뾰족해요. 거기에 그 사람. 자, 그러면 이제 귀가 보이지 않으면 네 집 자손이냐고 묻는 거예요.
자, 귀가 보이지 않으면 왜 네 집 자손이라고 묻느냐? 귀한 집 자손이라는 거죠. 우리가 왜 참 모습이 귀하면은 아니 저 아들은 누구 집 아들이야 이렇게 묻잖아요. 그것처럼 귀가 보이지 않으면은 귀한 집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 집 아들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. 그만큼 이 얼굴을 딱 보면은요, 이 책에 있는 내용과 탁탁 매치가 돼요.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틀리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. 하나도 틀리는 게 없다.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. 근데 이 책, 이 두꺼운 거, 이거 언제 다 배워요? 그죠? 이거 언제 다 배워요? 이거 배울 거 생각하면은 뭡니까? 시간이 까마득하잖아요. 그죠?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상법 하려면은요, 한 18개월 걸리거든요. 이거는요, 18개월 걸리는 거는 제가 풀이했기 때문에 18개월입니다. 이거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18개월인데요. 풀이 안 한 원문을 배우면은 이거는 3년도 좋은 겁니다. 세월이 없어요. 예. 세월이 없어요. 예. 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 빨리 하면은 뭐 시간 조절할 수 있어요. 저는 1년 만에 해주세요 하면 1년 만에도 되고, 왜냐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. 그냥 말을 줄이면 되니까. 그러나 만약에 풀이를 안 해놨으면요, 예,